안녕하십니까, 캡쌤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물사 체게바라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혁명가로 알려져 있고, 체게바라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베르토 코르다가 찍은 그의 얼굴 사진은 붉은 티셔츠에 프린팅되어 반항기 어린 10대와 20대의 가슴팍을 장식하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시계, 심지어 맥주에까지 새겨지면서 체게바라는 이름은 이제 남미의 혁명가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 자체보다도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체게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게바라는 21세기에도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영원한 아이콘인 한 체게바라는 꺼질 줄 모르는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중류 가정에서 태어난 체게바라는 비교적 유복한 소년기를 보냅니다. 2살 때 발병한 천식에 그의 일생을 괴롭히지만 운동과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문학 서적을 탐독하고 그림에도 상당한 소질이 있었으나 음악은 백지였습니다. 자신을 시인이 되지 못한 혁명가라고 부를 만큼 시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체게바라는 자신의 지병인 천식으로 인해 의학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그리하여 194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1592년에 같은 의대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스의 체게바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인물이 됩니다. 10개월 동안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며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2번에 걸친 남미 여행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지켜본 게바라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명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상파울루의 나환자촌이라는 곳에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고독하고 절망적인 사람을 사이에 싹 트이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미래가 보장된 의사를 급진적인 혁명가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지 2달 만에 체게바라는 의사를 가운을 벗어던지고 아르헨티나로 떠나 새로운 정권을 수립된 볼리비아로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체게바라는 주된 관심사는 아직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서서히 혁명의 분위기를 무르익고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가 고질적인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시도했던 개혁 시도가 수구 보수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좌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개혁 시도도 좌절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게바라는 좀 더 진보적인 혁명적인 이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체게바라가 혁명의 눈을 뜬 계기가 된 건 과테말라였습니다. 미국의 CIA에 통해 제3세계를 장악하려고 비밀 공작을 폈는데 맨 처음 목표가 과테말라 아르벤즈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게바라는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용병대 쿠데타로 과테말라 아르벤즈 정부가 공격당하고, 이때 처음으로 무기를 두고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상대도 되지 못했고 결국 아르벤티 정부는 무너졌고 그는
반도의 총구를 피해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피신했고, 게바라는 제국주의의 정체를 목표하고 혁명적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훗날 그는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과테말라의 혁명가가 됐고 쿠바에서 싸웠다라고 있습니다. 이후 과테말라를 탈출해 멕시코로 간 체 게바라는 운명의 동지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렵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쿠바의 망명자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를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체는 본래 기쁨, 슬픔, 놀람 등을 나타내는 간투사인데 카스트로와의 첫 대면에 게바라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밤새 피델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새벽녘에 쿠바 원정대의 의사를 등록했다. 독재에 맞서 혁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56년 11월 25일 멕시코에서 출발한 82명의 대원 가운데 크리스마스까지 쿠바의 거점 시에라 마에스트라에 집결한 사람은 15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1959년 혁명군을 이끌고 아바나에 입장하기까지 게바라의 의사로서의 전사로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그가 지휘한 산타클라라 기지에 있는 전투에 바티스타 독재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 독재자 바티스타는 현금과 보석자루를 훔쳐 비행기를 싣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쿠바는 해방되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은 카스트로의 게바라는 1959년 1월 아바나에 입성하게 됩니다. 게바라는 쿠바 정부의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고립무원의 쿠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게바라는 보장된 명예와 안전을 버리고 다시 무기를 들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싸워야 한다고 성스러운 임무를 안고 새로운 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편지를 카스트로에게 남긴 채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를 다른 혁명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점이었고 동시에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체게바라는 공산권과 제3세계를 돌며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신민주의들을 반대하며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은 베레모와 구겨진 군복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1965년 게바라는 당시 내전 중에 아프리카 콩고로 가 콩고 혁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년 뒤 게바라는 볼리비아로 숨어 들어갔다 볼리비아에서 남미 5개국의 접경을 이루는 요충지로서 이곳에서 활동이 혁명의 불씨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볼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한편 CIA 요원들을 파견, 게바라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결국 게바라는 1967년 10월 8일 체포된 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혁명의 불멸성에 대해서 생각 중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나이 당시 39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체 게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쌤이었습니다.